아이슬란드는 평범한 땅이 아니다. 자정의 태양, 검은 모래 해변, 대담한 여성들, 그리고 눈 속의 뜨거운 온천이 어우러진 세상이다. 이곳은 야성적이고 신비하며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든다. 예상치 못한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아이슬란드, 영원한 햇빛의 땅. 세상에는 시간의 장난에 빠진 듯한 기분을 주는 장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그 중 하나다. 특히 6월경 여름에는 태양이 거의 지지 않는다. 북극권에 가까운 아쿠레이리, 에이쿠레이리나 이사피오에르디르, 이사프절둘 같은 지역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낮이 이어지며 이는 자정의 태양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일상적인 루틴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불러온다. 한밤중에도 오후처럼 밝은 햇빛 아래 산책을 하거나 새벽 2시에 소풍을 즐기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야외 예술 행사들이 펼쳐진다. 반대로 겨울의 아이슬란드는 어둠 속을 걷는 여행이다. 많은 지역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햇빛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완전히 어두운 날도 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포용한다. 아늑한 카페마다 놓인 촛불의 은은한 빛, 그리고 북극광이 펼치는 부드러운 반짝임 속에서 겨울은 아이슬란드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이처럼 빛과 어둠, 혹한과 내면의 따뜻함이 극적으로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슬란드인의 강인한 정신과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빚어진다. 당신이 낮에 자고 밤새 활동하는 타입인가? 오후 4시에 눈을 떠서 이게 아침인가 저녁인가 하고 혼란스러워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이슬란드는 당신의 영혼의 단짝이다. 여기에 태양조차도 초과 근무를 하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레이니스피아라, 태양 없는 전설의 해변. 햇살 가득한 해변과 청록빛 바다에 익숙하다면 아이슬란드 남부의 검은 모래 해변 레이니스피아라, 레이니스자라는 당신의 해변 미학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눈 덮인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 비크, 이 미르달, 브브이키 이 밀달. 근처에 위치한 이 해변은 마치 노르드 신화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곳의 모래는 황금빛이 아니라 수천 년간 식어버린 화산 용암으로 형성된 제트블랙이다. 해안선을 따라 솟아오른 현무암 기둥들은 천천히 식은 마그마가 만든 자연의 조각상으로 마치 고대 거인의 요셉 헤어를 연상케 한다. 이곳의 파도는 부드럽지 않다. 야성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으는 힘으로 부서지듯 밀려오며 때로는 12m를 넘는 높이로 솟구치기도 한다. 레이니스피아라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다. 하늘은 늘 흐리고 바람은 거세며 짙은 안개가 몰려온다. 하지만 바로 이 햇빛 없는 풍경이 해변에 초현실적이고 강렬한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이곳에서는 대자연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막히도록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당신은 열대 해변파인가? 아니면 고딕 드라마 바이 더 씨파인가? 솔직히 말해보자. 이곳은 마치 자연이 바이킹 드라마를 정주행한 후 그래, 이번엔 다크 모드로 가자고 선언한 것 같다. 아이슬란드, 현대 여신들의 땅. 아이슬란드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단지 북유럽 특유의 외모, 날카로운 광대뼈, 백금발머리, 얼음처럼 푸른 눈, 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걸음걸이마다 뿜어져 나오는 독립성과 자유의 아우라에 있다. 인구가 약 4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이 실현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곳에서 여성은 어떤 분야에서든 경계 없이 존재한다. 기업가, 작가, 목수, 교사, 산악가이드 또는 강인하고 자립적인 싱글맘으로서 당당히 살아간다. 그들은 사랑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다. 대담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인구와 공동체 내에 가까운 유전적 관계 때문에
우연히 친척과 데이트하게 될 위험도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어색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인들은 이슬랜딩아 B이라는 독특한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은 상대방과 자신이 친척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족 가치와 유전적 인식을 중요시하는 깊은 존중을 보여준다. 바이킹 이후 사회의 현대적인 변주라 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국적이나 외모보다는 존중, 정직, 그리고 장기적인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일까? 수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안개 자욱한 레이캬비크 거리에서 신비로운 북유럽 여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는 이유가. 아이슬란드, 여성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곳. 아이슬란드는 단순히 얼음과 불의 땅만이 아니다. 이곳은 페미니즘이 시끄러운 구호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실현되는 곳이다. 수년간 세계경제포럼 위에톱의 성평등 지수에서 아이슬란드는 꾸준히 세계 1위를 차지해 왔으며 이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강국들마저 뛰어넘는다. 아이슬란드 의회와 최고기관에서 여성 비율은 40~50%에 달한다. 수많은 장관, CEO, 대법원 판사들이 여성이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결과가 할당제 같은 강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룬 결실이다. 이 믿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가 바로 10월 24일 여성 파업의 날이다. 이날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모든 일을 멈추도록 장려된다. 이는 여성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국가 전체에 상기시키기 위한 날이다. 1975년 처음 시행된 이 행사는 아이슬란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가적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는 불과 5년 뒤인 1980년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를 선출했다. 그녀의 승리는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이슬란드는 성평등이 특권이 아닌 강력하고 공정하며 따뜻한 국가를 만드는 기반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또 무료이자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치솟는 등록금과 끝없는 교육개혁 논쟁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이슬란드는 조용히 전구가 무료이면서도 인상적인 공교육 모델을 구축해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이며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평등과 기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교육은 학생을 시험하거나 거르는 도구가 아니다. 이곳에서 학교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개성을 기르는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을 이끌고 영감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안내자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의심하고 교사와 토론하며 독립적으로 사고하도록 장려된다. 국가의 고대 언어이자 거의 변화 없이 보존된 고대 아이슬란드어는 여전히 문화유산으로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디지털 기술, 소프트 스킬, 환경교육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이러한 전인적 접근 덕분에 아이슬란드의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고 국민 대부분이 뛰어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다. 요약하자면 아이슬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주적 사고, 지적 자유,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감을 길러내며 진보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바이킹과 유전자, 아이슬란드의 살아있는 유산. 인구가 약 40만 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는 세계가 주목할 생물학적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유전자 정보 데이터가 가장 큰 국가다. 아이슬란드인의 3분의 2도 이상이 자발적으로 DNA를 민간 기업 데코데이 제네틱스에 기증했으며 이로 인해 이 나라는 심장병, 당뇨병 예방부터 알츠하이머와 아얌 같은 복잡한 질환 연구까지 유전학의 최전선에 서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학을 넘어 바이킹 혈통 추적에도 쓰인다는 사실이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어떤 노르드 전사의 후손인지 알 수 있고 바다 건너에 있는 먼 친척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고대의 자부심과 현대 생명공학이 결합된 유일무이한 체험이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전학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이를 미래를 지키는 도구로 여긴다. 이곳에서 유전학은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글로벌 의료 혁신에 기여하는 부드러운 무기이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기초적인 보건 데이터 체계도 갖추지 못한 사이, 아이슬란드는 전통, 혁신, 인간성을 융합한 선구적이고 따뜻한 국가 전략을 앞서 실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DNA 검사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낸다. 당신의 조상이 말을 타고 전장에 돌격했는지 아니면 캠프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자, 당신은 이 테스트를 해볼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고조할아버지가 바이킹 감자 껍질 깎이었다는 걸 알아버릴까봐 두려운가? 온천, 아이슬란드 사회의 심장박동.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온천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관광 명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에서 온천은 사회적 삶의 생명줄이다. 마치 벽이 없는 카페처럼 온 국민이 모여 이야기하고 긴장을 풀고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시골의 야생지열 라군부터 도심 한가운데의 공공 온천 수영장까지 섭씨 37, 40도의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단순히 신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정화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계급도, 신분도, 나이도 없다. 당신은 교사, 예술가, 건설 노동자, 심지어 대통령 옆에 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오래된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한다. 아이슬란드인들은 뜨거운 물이 단지 얼음을 녹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도 녹인다고 믿는다. 긴 겨울과 낮보다 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따뜻한 물은 사회적 온기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친구를 만들며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위로를 찾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슬란드를 방문한다면 꼭 눈이 내리는 날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가보라.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대화, 그리고 단지 미소와 고개 끄덕임만으로 친구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킹 마을, 영광스러운 과거 속에 시간이 멈춘 곳. 얼어붙은 북부의 대지 한가운데 아이슬란드는 바이킹 시대의 기억을 단지 먼지 쌓인 책 속에 보존하지 않는다. 대신 그 시절을 완전히 재현된 바이킹 마을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려 놓는다. 이곳은 영화 세트장이 아니며 조용한 박물관도 아니다. 이곳은 살아 숨쉬는 모델이다. 사람들은 전통 바이킹 복장을 입고 잔디 지붕이 덮인 나무집에 살며 모닥불에 음식을 조리하고 도구를 손으로 제작한다. 1000년 전 조상들이 그랬던 그대로 말이다. 이 마을의 특별함은 방문객이 단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쇠사슬 갑옷을 입고 나무를 조각하거나 뜨거운 돌 위에서 빵을 굽고 날카로운 눈빛의 바이킹 전사들과 함께 모의 전투에도 참가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나 하지절 같은 특별한 축제 기간에는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무대로 변신한다. 전쟁 북소리, 도끼 던지기 대회, 나무보트 퍼레이드 등으로 바다를 정복했던 모험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단지 오락이 아니다. 국가의 자긍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아이슬란드인들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과거는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레이캬비크, 얼음과 전통 사이에서 뛰는 현대의 심장. 아이슬란드의 아담하면서도 매력적인 수도 레이캬비크, 레이캬빅는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생동감 넘치는 심장이다. 낮 시간에는 자갈길이 아기자기한 나무집과 세련된 현대 건축물 사이를 누비며 이어지고,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커피를 홀짝이며 작은 카페에서 담소를 나눈다. 수공예 상점, 도서관, 박물관이 도심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북유럽 특유의 리듬을 만든다. 그러나 이 리듬은 결코 차갑지 않다. 하지만 밤이 되면 레이캬비크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음악과 나이트라이프의 중심지 중 하나로 변신하는 것이다. 아늑한 바는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며 재즈, 록, EDM, 인디 사운드가 밤새 흘러나온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아이슬란드인들은 노래방을 무척 좋아한다. 펍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외 온천에서도 밤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레이캬비크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살찌우는 두 개의 혈관처럼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다. 이어폰을 낀 DJ가 민속 설화를 읽고 있는 할머니 옆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 그 둘 모두 순간에 깊이 몰입해 있는 그런 도시다. 야생 속 나무 오두막, 사라짐의 문화를 선택한 아이슬란드.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빨라지는 가운데 아이슬란드인들은 다른 리듬을 선택했다. 의도적인 단절의 리듬이다. 외딴 언덕, 눈 덮인 들판, 속삭이는 숲속 곳곳에 자리한 작은 나무 오두막들. 이곳에는 인터넷도, 휴대전화 신호도, 때로는 전기조차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핍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현대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필터 없는 평온함을 되찾기 위한 선택. 이 오두막들은 종종 주인이 직접 지은 공간으로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이킹 조상들이 중시했던 가치를 되새기는 장소다. 대지, 물, 바람, 불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이곳은 도피처가 아니라 귀환지다. 무언가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삶을 단순화하고 가상관계 대신 진짜 유대를 추구하는 마음의 반영이다. 현재 아이슬란드 전역에는 이런 오두막이 300채 이상 퍼져 있으며, 이는 느림과 깊이를 중시하는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슬란드인에게 이 오두막들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다. 그것은 고요의 성소다. 그곳에서 들이마시는 숨결 하나하나에는 고원의 차가운 기운과 수세기 전 조상들의 메아리가 실려 있다. 전 세계를 경이로움에 빠뜨리는 자연의 경이? 아이슬란드는 자연이 마치 전설을 직접 써 내려가는 듯한 땅이다. 거대한 빙에서 옥빛 지열 호수, 잠든 화산에서 초현실적인 색으로 물든 산맥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인 블루라군은 용암지대에 자리한 천연 스파다. 실리카가 풍부한 우윳빛 물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피부와 영혼을 치유하는 체험을 선사한다. 차가운 공기와 흐르는 안개 속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마치 꿈속에서 목욕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바트나요쿄 반나저쿨은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로 거대한 얼음 왕국과도 같다. 이곳에서는 수정처럼 푸른 얼음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치 신의 손이 조각한 성당처럼 숨막히게 아름답다. 탐험가, 사진작가, 자연 애호가들은 이곳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고 대지와 함께 호흡한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랜드만나라우갈. 이곳은 다채로운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진 고원지대이며, 초록 초원, 온천, 그리고 화가의 붓으로 그린 듯한 절벽 사이로 트레킹 코스가 이어진다. 이곳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시각적 여행이자
지구는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행성임을 상기시켜주는 경험이다. 아이슬란드의 숨어의 샤마, 아이슬란드의 숨은 존재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요정을 동화 속 존재로 여기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아이슬란드인들은 그들을 훌두폴크, 즉 숨겨진 사람들이라 부르며 바위, 언덕, 푸른 들판 사이에 살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놀라운 점은 이 믿음이 단지 민속 전승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일부 고속도로, 공장,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요정의 거주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지연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사례도 있다. 특히 2013년에는 레이캬비크 인근 도로 건설이 한 차례 변경되었는데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이 훌두폴크의 신성한 터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정 번역가로 알려진 라그닐디르 연수도티르 랑닐돌 존도티르라는 인물이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존재들을 보호하는 비공식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아이슬란드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유전학과 기술 혁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이 나라가 동시에 이러한 정령신앙과 전통을 지켜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자연,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신성함에 대한 깊은 존중, 그것이 이곳을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서는 요정의 땅을 방해하는 행동은 정말 나쁜 아이디어다. 세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두폴크와는 함부로 엮이지 않는 것이 좋다. 벌레 없는 천국, 모기도 개미도 없는 아이슬란드. 여름에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도 없고 부엌에 개미떼가 침입하지 않는 풍경을 상상해보자. 아이슬란드에서는 그것이 상상이 아닌 놀라운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모기와 개미가 서식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는 알레르기 체질 여행객은 물론 곤충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목적지다.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만의 독특한 기후와 지질 구조에 있다. 얼고 녹는 온도 변화가 계속되기 때문에 모기 알이 유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편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바위 많은 토양과 습한 생태계의 부족은 개미들이 군체를 이루고 정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나라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모기 퇴치와 해충맥의 질병 예방에 쓰는 동안 아이슬란드인들은 야외 소풍, 캠핑, 장거리 하이킹을 벌레 퇴치제 하나 없이 즐긴다. 이것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편의가 아니다. 생물학적 축복이며 이 북유럽 땅의 청정하고 평화로운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아이슬란드와 알코올, 건강을 위한 절제의 정책.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술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다르다. 이곳에서는 알코올 판매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며 빈부딘, 민부딘이라는 정부 운영 전용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보수주의의 유산이 아니라 합리적인 공중보건 전략이다. 1989년까지 약 75년간 맥주가 금지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슬란드는 전면 금지 대신 철저한 관리라는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 술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매장들은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며 가격도 비교적 높고 홍보나 할인 이벤트도 거의 없다. 이는 사람들의 음주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는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은 알코올 중독률과 알코올 관련 폭력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극단적인 금지 없이도 소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보적 사회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 기이하고 장엄한 축제의 나라.
겨울은 지루하고 회색빛의 생기 없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슬란드는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기꺼이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그 방식은 놀랍도록 기괴하면서도 유쾌하다.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 에어웨이브스 페스티벌, 아이슬란드 에어웨이브스 페스티벌이다. 겨울 한복판에 열리며 레이캬비크 전역이 인디, 록, 일렉트로닉 음악을 위한 거대한 무대로 변신한다. 공연은 전통적인 공연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빵집, 폐공장, 도서관, 심지어 공공 목욕탕까지 모든 공간이 무대가 된다. 창의성과 대담함은 아이슬란드 문화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다. 또 다른 독특한 축제는 매년 3월 1일에 열리는 맥주데이 비얼데이, 1975년부터 1989년까지 75년간 이어진 맥주 금지가 끝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이날 밤엔 술집이 밤새 문을 열고 신선한 맥주가 자유롭게 흐르며 사람들은 맥주를 마실 권리를 축하하며 잔을 높이 든다. 이런 유쾌한 축제들 뒤에는 강인하고 낙천적인 사회가 있다. 혹독한 날씨에도 기쁨을 놓지 않는 사람들. 아이슬란드인들에게 축제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음악, 빛, 공동체의 정서만 있다면 1년 중 어느 날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 생활비, 저렴하진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흔히 너무 비싼 나라로 오해받는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정교하고 매력적하다. 생활비, 특히 음식과 서비스 비용은 유럽 평균보다 높을 수 있지만 받는 가치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훨씬 넘는다. 무엇보다 아이슬란드는 전기와 난방의 99% 이상을 수력과 지열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얻는다. 덕분에 공공요금은 예상보다 낮고 안정적이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오염 없는 자연 환경은 이곳 사람들에게 일상이다. 치안 면에서도 아이슬란드는 거의 범죄가 없는 나라다. 군대가 없고 경찰도 거의 총을 휴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자며 어린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다니는 모습도 흔하다. 레이캬비크에서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1,200달러 정도다. 하지만 생활 수준, 평균 소득, 고품질의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꽤 합리적인 가격이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환경, 깨끗한 공기, 인간 중심의 삶의 공간을 중시한다면 아이슬란드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투자가 될 것이다. 아이슬란드 음식, 전통과 현대의 맛이 만나는 곳. 아이슬란드 요리는 그 땅 자체를 닮았다.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혹독한 겨울과 척박한 토양 속에서 전통 음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창의성과 자연 자원에 대한 존중에서 태어났다.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스키르 SKYR는 진한 농도의 전통 요거트로 아침부터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식사에 등장한다. 부드러운 산미와 크리미한 질감, 그리고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1000년 넘게 아이슬란드인을 먹여 살려온 영양식이다. 또 하나의 상징적 요리는 양고기 수프다. 부드러운 아이슬란드산 양고기, 감자, 지역 채소를 넣고 천천히 끓인 이 수프는 따뜻한 위로 그 자체다. 연어, 대구, 광어 같은 해산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간단하게 조리되어 바다의 신선한 풍미를 그대로 살린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음식은 이보다도 더 대담하다. 하카를, 발효상어, 이나 스비드 SBBAD, 양머리구이 같은 용감한 음식들도 있다. 한때는 민족적 자부심이었던 이들 요리는 최근에는 환경적 윤리적 문제로 일부 금지되거나 제한되기도 한다. 오늘날 아이슬란드 셰프들은 전통적인 풍미의 현대적 조리법을 더하며 새로운 노르딕 요리, 놀딕 출신 글을 창조하고 있다. 이는 유산에 대한 경의이자
세계인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진화된 미식의 형태다. 스키르는 맛있고 연어는 신선하다. 하지만 발효상거나 양머리 요리에는 도전할 자신이 있는가? 댓글로 알려줘요. 당신은 겁없는 미식가 팀인가? 아니면 안전 메뉴만 주세요 팀인가요? 아이슬란드는 장소가 아니라 감정이다. 불과 얼음이 만나는 땅, 신화와 과학이 공존하는 곳, 그리고 매 순간이 마법처럼 느껴지는 나라.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을 가장 먼저 좇을 건가요? 자정의 태양, 북극광, 아니면 바이킹 축제 속 한판 잔치?